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 지시냐? 아니다. 그냥 정중한 요청일 뿐이다. 이 논란이 새롭게 오늘 등장한 겁니다. 난감한 거 1순위는 감사원이 제일 난감해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바로 감사하자니 좀 뒤통수가 안 뜨겁고, 또 감사 안 하고 그냥 묵살하고 가자니 이 정부에서 버틸 수가 없겠고, 그래서 감사원은 감사 착수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 착수 거부냐?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감사원 관계자 익명을 보장해준다는 전제하에 취재에 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 기자, 야, 이게 당장 오늘 가능하겠냐? 당장 오늘 감사 착수 가능한 게 아니다. 감사 착수 시기나 감사 범위 및 규모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감사원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일단은 좀 가만히 있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익명을 또 보장받고 기본적 사실관계 검토를 먼저 해봐야 감사 착수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관계자에서 좀 취재가 안 돼서 급을 좀 올려봤습니다. 감사원 간부. 역시 익명을 원하는 감사원 간부. 감사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제부터 솔직히 말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탄식이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감사 방침이 이게 지시냐라는 논란거리인데요. 감사원법 2조 1항 위법이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감사원법 2조 1항.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주의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후보 시절에 감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후보 시절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대통령이 당선돼서 4대강 사업 감사를 이른바 지시든 요청이든 압력을 가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논란입니다. 이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청와대에서 이 같은 해명을 냈습니다. 청와대 해명까지 소개해드립니다. 대통령이 감사를 지시할 수는 없지만 요청할 수는 있지 않겠나. 지시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가 아니므로 감사원의 독립성 침해가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한 건데, 이 청와대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감사원의 독립을 중립을 보장하겠다라는 발언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민감하게 느낀다라는 방증일 텐데, 법조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해도 되냐라는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 사실 법조계 내부에서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감사원법 제2조가 그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 직무 지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또 딱히 이것이 법의 위반이냐 이렇게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상 이 감사원은 일단 대통령 밑에 있는 직제이고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 내부의 비위가 있는데 그것을 감사원에게 감사 지시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약간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요거의 시점이나 뭐 혹은 또 지시의 방식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전 감사들이 3차례 전부 다 감사 결과가 달랐잖아요. 이런 사안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공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국민들의 의혹이 당연히 증폭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대통령실의 지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자신들의 그 원하는 바, 그리고 억울한 바, 혹은 뭐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풀어줄 최후의 그 헌법소 보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대통령이 이렇게 감사원 보고가 항상 다른데 개입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4번째 감사 결과가 만약에 나왔는데 그러면 3번째 감사 결과는 틀렸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실시된 4번째 감사 결과는 맞다. 국민들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 4대강 사업을 대폭 손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를 철거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조치를 취한다고 할 경우에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국회에 또 그것을 상정을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봐야죠.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그러면 국회의원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 옛날 정부가 다 확정 지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 안정되기 전에 왜 딴지를 걸고 정책 방향을 완전 뒤집으려 하느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태클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결국은 과거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다시 생겼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조사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게 별도의 행정행위로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감사원 조사를 한번 통해서 과거의 문제를 한번 고찰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행정행위로 나갈 것이냐 이 차이인데 저는 오히려 감사를 거치는 것에서 적법해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박승규 전 대변인 일단 감사원이 좀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원이 중립적이고 독립돼야 하는 기관인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감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김재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4대 강사부터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다. 이 말도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나오는 감사 결과도 신뢰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의문은 벌써부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건데 감사원 좀 감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는 김진앵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원 저를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줄 알고. 예. 감사를 김진앵커가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받아들이는 사람에서 요청인지 지시로 요청이냐 지시냐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대통령이 저 아랫사람한테 요청하는 경우 보셨어요? 요청은 아랫사람이 위에 분들한테 하는 게 요청이에요. 적어도 동등한 관계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지신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마음에 있었던 얘기를 해놨지만은 청와대와 감사원이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본인들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감사원 고위 간부 얘기하잖아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게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아까 독립성, 중립성 보장하겠다고 얘기했지만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이 눈치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눈치를 보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감사원이 지금 망설이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본인들이 판단할 때도 정치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요. 나섰다가는 국민에게 지탄받고 본인들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망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감사에 나섰다 하면 다른 결과를 내놔야 돼요. 안 내놓으면 이건 또 하나 많아요. 다른 결과는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그 결과 내놓으면 감사원 자체, 존재 자체, 역할에 대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대통령에 의해서 몰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제가 볼 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내용들이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근식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하나 제가 바로잡아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시기에 22조 원이나 들여서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때가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세계적인 초불황의 시대로 들어가고 모든 외국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습니다. IMF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내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단계에서 마침 4대강 사업이 같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더라도 해마다 물 피해, 그러니까 홍수 피해 그거 복구하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4조 원에서 6조 원 정도씩 해마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 돈이 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 왜 그때 그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왜 그때 그걸 쏟아붓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건 그것도 오해가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요. 예.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예. 지금 완전히 그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서 사실 그때 여론의 반대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다 뒤집히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감사원이 그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그 탄핵이 대왕적 대통령의 폐해라고 우리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은 그것이 그 만들어진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캐릭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시스템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수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뭘로 했냐? 검찰 가지고 휘둘렀습니다. 감사원 가지고 휘둘렀어요. 감사원 헌법기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개헌을 하는 그 중요한 어떤 개헌의 내용 중에 감사원을 대통령한테 아예 독립시켜서 국회에 갖다 주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분권, 내각 책임제와 함께 분권의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원이 그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감사 결과를 입맛에 맞춰서 하는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는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감사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에 예산 한번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원 한번 하고 가자. 그것이 이제 과거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가능했던 그런 논리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의 촛불 민심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그 수단을 이런 식으로 계속 줘서는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적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대통령의 중심으로 모여진 그 분산을 이렇게 좀 분산하는 문제까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